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2년 7월 15일 아침 10시에 10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 10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사주, 우리가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를 이 글자를 간지 60갑자의 간지로 표현을 하면은 이민년, 그다음에 정미월, 기사일, 기사시 이렇게 되죠. 사주가 이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해 또는 몇 살이 됐을 때, 뭐 30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산다든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뭐 취직을 한다든가, 대학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는 사주인데, 이걸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대충, 그러니까 크게 봐서 거시적으로 봐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런 식의 형태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 25살에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뭐 35살에 결혼을 한다든가, 뭐 45살에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운과 세운을 적용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을 볼 줄을 모르게 되면은 이 사주 네 글자, 여덟 글자 사주 팔자만으로는 큰 그림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해마다 오는 그 운들, 금년이 어떻게 될까, 내년이 어떻게 될까, 작년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과 세운에 대한 의미와 대운과 세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대운과 세운의 의미를 볼 것 같으면, 대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운, 또는 뭐 굉장히 좋은 운,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대운은 아직 오지 않았어, 뭐 이런다든가, 또는 뭐 나의 대운은 언제 오느냐, 언제 나 대운이 오느냐, 이런 말을 하고, 또 명리가들이 지금은 무슨 대운 중이 있어 어쩌고 하니까 이제 대운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을 내가 지금 만나서 그렇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대운은 항상 있고 또 항상 대운은 오는 겁니다. 대운이라는 게 큰 의미가 아니고, 대운은 큰 운이라는 뜻이긴, 큰 대자 이거를 썼는 대운이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이것은 10년간 지배하는 운입니다. 누구에게나 10년간 지배하는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살까지를 산다 그러면은 최소한 10개의 대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마다 운이 바뀌는데, 그 10년마다 지배하는 운,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운들이 사주 원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대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 사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대운이 그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대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운은 1년짜리 운을 말합니다. 1년짜리. 그러니까 금년이 이민년인데 해운이라고도 하죠. 해운, 연운, 또 이렇게도 해야 하는데, 이민년이 되면은 이 이민년은 그 누구에게나 이 이민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이죠, 이민년은. 근데 대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10년간 지속하는 운인데 다를 수 있고, 이민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데, 다만 어떤 사람의 원사주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이민년은 어떤 때는 좋게 작용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나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운이 내렸지만, 예를 들면은 하늘의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은 햇빛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작물이나 만물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참나무도 되고 소나무도 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햇빛이 싫은 사람도 있고 햇빛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늘이 좋은 식물도 있고 햇빛이 좋은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가 타고난 사주팔자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이민년은 이민년이란 세운, 이거를 세운이라고 합니다. 세운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오는데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운은 다른 말로 연운이라고도 하고 연운이라고도 하죠. 연운이라고도 하고 또는 유년운이라고도 합니다. 유년운, 어, 유년운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 윤년운을 언뜻 생각하면 뭐 우리말로 해가지고 두음자 윤년운 그러면은 초년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초년운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운을 말합니다. 그 윤년운, 세운 또는 연운 또는 윤년운 이게 다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대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2022년 7월 15일 아침 10시에 출생한 사람의 대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면은 이 연간에 있는 글자를 보고 대운의 흐름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 연간의 글자가 양간, 그러니까 갑병무경임이죠. 갑병무경임 중에 한 글자가 된다면은 갑병무경임이라는 양간 글자라면은 그런 그 병이라든가 어, 뭐 갑병무경임 양간 이런 글자들이라면은 남자는 순행한다 그럽니다. 순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 순서로 된다는 거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연간 글자가 양간의 글자이면은 순행하게 되고 여자는 연간 글자가 음간 글자이면은 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연간 글자가 을정기신계가 되겠죠. 을정기신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이게 음간들이거든요. 연간에 있는 글자가 이런 글자 음간들의 글자가 되면은 여자는 대운이 순행한다. 즉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되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섬 이런 순서로 된다는 겁니다. 반대라면 여자 사주인데 연간 글자가 양간이라면 역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어,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인데 거꾸로 가니까 개, 그 다음에 임, 그 다음에 신, 경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이게 연간 글자가 음간이면 을정 기신계 중에 한 글자라면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간 글자라면은 이제 개에서부터 거꾸로 예를 들면은 거꾸로 예를 들 때 개임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개 임, 신, 경, 기, 무, 정, 병, 을, 갑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운의 순서가 배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대운은 이 월주를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글자가 여기가 여자인 사주가 만약에 양간이라면 역행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월주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월주에서 역행하고 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미월주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라면은 천간은 이렇게 병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 병을 갑 개임신개 그 병을 갑 개임신개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계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흘러가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제 순행이죠. 경신, 임계, 갑을병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대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미 다음에 정미 이전이 뭐냐 병호였다는 거죠. 병호. 지지는 그러니까 미다 전이 미가 오기 바로 전이니까 오, 사, 진, 묘, 인, 자, 축,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자는 연간 글자가 양간이면은 대운이 역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월주를 기준으로 역행하는 순서로 배열이 돼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고 남자는 연간 글자가 양간이면은 어
그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이 이렇게 순행하는 겁니다. 천간을 보면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임계, 갑 이렇게 되고 지지는 신유술, 해자, 축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연간글자가 양간이면 월주에서 순행하는 형태로 가고 여자는 연간글자가 양이면은 월주에서 역행하는 방향으로 대운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이 사주에서 대운이 출발점, 대운이 어디서 출발하냐? 월주에서 출발하죠. 순행이든 역행이든 월주에서 출발해서 대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는 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태어나는 어떤 계절, 그 계절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우리가 계절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계절이 매우 중요하고, 또 월지, 그러니까 월지를 월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용신이 거기에 있죠. 월지 시장간에 그런 것들이 모두 정해지는 이유가 이런 그 대운의 출발점이 월주에서부터 순행하거나 역행하는 방향으로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지장간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주가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원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운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사주의 격국에다가 이 병호라는 대운을 적용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미월의 기토생인데, 이거는 이제 월급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월급격에서 병이라는 그 정인과 지지로는 이제 편인이 왔죠. 그러니까 병호라는 것이 월급격에서 이 정인과 편인이 왔는데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격에서 인성이 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운상으로. 그럼 10년 동안은 일단 안 좋은 운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좋아지느냐? 개별 세운들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이 좀 들쭉날쭉하게 되기 쉬운데, 어찌됐든 대운의 의미는 이 월급격에서의 대운은 그만큼 이제 이 원사주에서 원사주가 우리가 월급격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그 격국, 사주의 격국에다가 대운을 하니까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별로 좋은 역할을 하는 거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되고, 만약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대운이, 그러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운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원사주와 대운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원사주 사주팔자에다가 대운까지 합쳐가지고 이거 전체를 가지고 이제 격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월급격이 그 녹급이 온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격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격에다가 이민년을 대입을 해서 이민년이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같으면 대운이 월급격에서 인수를 봐서 있는 상태에서 또 이민이라는 글자가 또 왔어요. 이민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이제 이 이민은 이제 정제가 되는데, 정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격에서 인수가 있고 또 그 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이 격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이게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이다, 시험을 보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뭐 취직을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근거로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핵심은 대운을 볼 때는 원사주 격국에다가 대운을 적용해 가서 그 격국에 어떤 역할을 미치느냐 대운이, 이렇게 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고, 세운을 볼 때는 원사주와 대운을 한 묶음을 해서 격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국에서 이 세운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 그걸로서 그 기륭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 대운을 볼 때 대세운을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운과 세운을 천간과 지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병호 대운 같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천간이 뭐 5년, 이게 10년짜리 운인데 천간이 병이 지배하는 게 5년, 그 다음에 오가 지배하는 것이 뭐 나머지 5년, 10년 운 중에서 처음 5년은 병이 지배하고 나머지 5년은 오가 지배한 오를 적용해서 한다든가, 또는 처음 병은 뭐 3년 하고 그다음 오를 뭐 7년 한다든가, 또 뭐 6년, 4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민년, 우리가 연운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민년이라고 했을 때 이 이민년을 두고는 처음 6개월, 그러니까 2월 입춘부터 시작해서 처음 6개월은 임수가 지배하고 또 나머지 6개월은 인목이 지배하는 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민년은 전체 통째로 해서 이민년이고 1년 내내 이민년의 운이 적용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도 이렇게 쪼개서 보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월운도 7월이라면 이제 정미월이 되는데, 정미월을 처음 7월에 처음 보름은 정화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름은 미토가 지배한다,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고서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런 운을 볼 때 천간과 지지를 쪼개 가지고 기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거의 대체적으로 다 일치한 의견으로 나오는데, 뭐 고서에서 적천수에도 그렇게 나오고, 명리학은 진수암 선생이 썼던 명리학은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옵니다. 쪼개서 보지 말아라, 천간과 지지를 쪼개서 보지 말아라, 운을 볼 때.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민년이라는 천간과 지지가 합쳐가지고 2022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민년이 따로 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미월이라 그러면 이거 전체가 7월이지, 정미월, 우리가 7월이 뭐냐 그럼 이 달이 뭐냐면 정미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7월에 처음 보름은 정화월이고 나머지 15일은 미가 지배하는 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와 똑같이 대운, 특히 대운을 천간과 지지로 쪼개서 그러니까 처음 3년은 뭐 병화가 지배하고 나머지 7년은 오화가 지배한다든가, 처음 병화가 처음 5년을 지배하고 나머지 5년은 오화가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대운의 운을 볼 때, 이거는 대운뿐만이 아닙니다. 대운이든 세운이든 천간과 지지를 기간으로 쪼개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간과 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운을 적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사주에서 대세운을 적용할 수도 없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그런데 고서에서 천간과 지지를 쪼개서 봐라는 책들이 뭐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 이 대세운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핵심은 대운이든 세운이든 오륜이든 간에 천간과 지지를 각각 쪼개서 기간을 적용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호 대운이면 처음 5년은 병화가 지배하고 나머지 5년은 오화가 지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민년이면 임수는 처음 뭐 6개월을 지배하고 인목은 처음 나중에 후반부에 6개월 지배한다, 이렇게 보지 마라. 이것이 대세운을 적용해서 보는 방법 중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운과 세운을,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대운과 세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운이다. 대운이 좋은 운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운이라는 그 자체가 좋은 운이다. 대운이 왔다. 나는 무슨 대운이다 했을 때 그 대운이 좋은 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10년 동안, 나에게 내 사주에서 10년 동안 나를 지배하는 운이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운이 좋은 운이 지배했으면 좋을 것이고 나쁜 대운이면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운은 1년짜리 운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대운이든 세운이든 오륜이든 간에 천간과 지지를 쪼개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천간을 뭐 대운이 10년짜리 운이니까 처음 5년은 천간이 지배하고 또는 처음 3년은 뭐 7대 3, 6대 4, 5대 5 여러 가지로 쪼개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 여러 고서나 경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사주에서 연간의 글자가 양간이면은 월주를 기준으로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하게 됩니다. 연간의 글자가 사주 연간의 글자가 음간이라면 을정기신계 중에 한 글자죠. 음간이라면 월주를 기준으로 여자는 순행을 하고 남자는 역행을 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운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순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의 순서가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로 펼쳐진다는 거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순례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는 거꾸로 간다, 역행한다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천간이라면 계임 신경 기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역행과 순행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대운과 세운을 어떻게 적용해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